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막 리뷰 분노의 질주 10편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시리즈 솔직히 제가 기억나는 건 1편 이 정도 1편 2편 그 기억나요. 최근 작들은 오히려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평단에서 싫어하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좋아하는 아주 미국적인 블록버스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때려부시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1편에서 10편까지 오는 과정은 조금 이게 블록버스터 된 건 한 5편부터 시작된 거라서 앞에 1, 2편을 보면 좀 내용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일단은 이 평단 이 10번째 영화에 대한 평가를 좀 볼까요? 국내 평가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별 언급을 할 게 별로 많이 없다. 이런 영화죠. 제고종린 톰 크게 무지막지한 밀어붙임. 근데 끝까지 막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객들은 그냥 영화에서 극장 가서 별 생각 없이 신나게 뭔가 달리고 부시고 이런 영화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대리만족의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편에 대한 해외 평가도 보시면 이게 10편이에요. 2023년 지금 패스트 X가 우리나라에서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 다이 막 이렇게 좀 제목 붙여놨습니다만 원래는 패스트 X죠. 그냥 패스트 10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55%의 평단의 로텐토마토 지수 썩토죠. 그 다음에 관객층은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객들은 아우 좋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역극장에서 보려고 하던 게 이런 거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9편 이게 9편이에요. 9편이 썩토죠. 역시 59% 관객층은 82% 2021년작입니다. 2년 전이네요. 상영 시간은 2시간 25분 거의 2시간 반에 육박하고요. 10분 정도는 엔드 크레디트니까 2시간 10분 정도의 러닝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작 이제 8편이에요. 8편은 평가가 나쁘지 않네요. 67에서 72% 신선한 토마토 지수입니다. 8편 한 5편에서 8편 정도가 평이 좋을 겁니다. 더 페이트 오브 더 퓨리어스 약간 이제부터는 블록버스터 레벨이죠. 2017년작이고요. 이게 이제 제일 평가가 높은 7편입니다. 이게 이제 폴 워커가 영화 촬영 도중에 사망하면서 이 영화 외적인 부분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할리우드가 스타 배우를 떠나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받았던 영화죠. 2015년도 영화고요. 2시간 17분. 거기에다가 이제 되게 정서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었던 영화가 이제 7편입니다. 퓨리어스 7이네요. 원래 영어 제목은. 그 다음에 패스트 앤 퓨리어스 6도 71% 84%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5편 정도부터 이제 블록버스터가 완전히 되면서 이 지금 5, 6편 정도가 이제 평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드웨인 존스도 얼굴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스파이 첩보물, 카레이싱 액션물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패스트 5, 6 평이 매우 좋습니다. 7까지 이 5, 6, 7편이 제일 평이 좋고요. 그다음에 4편이 이제 1, 2, 3편을 돌아서 오리지널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던 빈 디젤과 폴 워커가 다시 만나서 찍은 영화 4편입니다. 이게 이제 이건 평이 별로 안 좋네요. 썩톤데 어쨌든 팬들 입장에서는 이 오리지널 멤버 들어오는 이 시리즈가 상당히 복귀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서 이제 평이 좋았던 영화고 2009년도 영화예요. 2006년도에는 3편인데 전혀 전패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오직 지금 영화 속에 등장한 한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배우 성강이 출연했던 일본을 배경으로 한 드리프트 전문 영화 도쿄 드리프트죠. 이 영화 때까지만 해도 이제 카레이싱 액션, 불법 카레이스를 소재로 하고 있는. 근데 여기 이제 도쿄 드리프트는 좀 선이 달라서 드리프트 대결을 주로 소재로 다루고 있는 액션물이었습니다. 루카스 블랙이 주연을 하고 있는 영화고요. 성강이 주요한 캐릭터로 일본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에서 국내에서는 그렇게 평가 안 좋았죠. 2편은 빈 디젤이 안 나오고요. 1편에서 이 주인공이었던 폴 워커가 잠입 수사를 하면서 빈 디젤을 갖다가 이제 도미닉 토레도죠. 내보내면서 2편에서 이제 다시 마이애미에 가서 이제 이야기가 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타이레 존스 등장하는 영화죠.
그래서 여기 이 편이 이제 뭐 전체로 이렇게 평가 높지 않았던 그런 영화가 되겠고요. 1편은 사실은 1편도 뭐 평이 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화 처음 개봉됐을 때는 불법 칼 레이싱판 포인트 브레이크 폭풍 속으로라고 캐서린 비겔로우와 그다음에 우리 존 닉 선생님, 키아누 리브스, 그다음에 이제 당시 패트릭 스웨이즈가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그 포인트 브레이크와 거의 스토리가 유사해요. 그래서 뭐 독창성이 좀 안 보이고 그냥 판을 좀 지상판으로 버렸다는 느낌이 나면서 당시에 뭐 그저 그런 평가인데 저예산 영화입니다만 이제 이 자동차라는 소재 자체가 미국 쪽 팬들한테는 굉장히 흥미가 돋고 그래도 나름 차 덕후 세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 영화라서 뭐 액션 스릴러로서의 기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나중에 오히려 인기를 끌게 되고 이 장대한 시리즈물에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이 시리즈물에 서막을 열었던 영화가 이제 패스트 앤 퓨리어스입니다. 자, 10편은 일종의 이 패스트 앤 퓨리어스의 거의 어벤져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다음에 저기 심지어 외전도 있죠. 패스트 앤 퓨리어스에서 빈 디젤과 사이가 매우 안 좋다고 소문이 났었던 드웨인 존슨과 그다음에 쇼 역할에 강력한 빌런 역할을 했었던 제이슨 스타뎀이 홉스 앤 쇼라고 하는 캐릭터 등장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평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 그 신나는 뭐랄까요? 신나는 액션 오락물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패스트 앤 퓨리어스는 일종의 올스타 캐스팅으로 만들어진 10편이고요. 이 패스트 앤 퓨리어스 시리즈의 거의 이제 일종의 올스타 게임 같은 영화로 거의 2부작 촬영이 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그동안 이 시리즈에 등장했었던 주요 캐릭터가 다 등장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포스터를 쭉 보여드릴 건데 캐스트 포스터를 보여드릴 건데 이 캐스트 포스터 외에는 또 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캐릭터가 또 있습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에 안 나오지만 또 새로운 그 영화 시리즈에 나왔고 그 시리즈상에서는 사라졌었는데 다시 돌아온 캐릭터 또 있네요. 어쨌든 여기 이제 보면 도미닉 토레도 역할 빈 디젤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악역이죠. 빌런 역할로 가는 단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빌런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수만을 꿈꾸고 있는 캐릭터죠. 그 다음에 뭐 이 캐릭터들 쭉 등장을 합니다. 미셀 로드리게즈 뭐 동생 역할이죠. 존 시나 뭐 등장하고요.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 브리 라슨이 등장하는데 그 전에 이제 커트 러셀이 연기를 했었던 미스터 노바디의 딸이라는 설정으로 등장을 해요. 리틀 노바디라고 원래 그동안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들이 앞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그 대체 역할로 다시 등장하는 게 이제 브리 라슨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패밀리들이죠. 이 패밀리들 쭉 다 등장하고요. 네, 뭐 좀 역할이 크기가 하지만 또 악역들 이게 뭐 드래곤볼이죠. 사이퍼가 다시 또 등장을 하고요. 이 전편의 메인 빌런이었죠. 일종의 요번에는 같은 편이 또 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쇼 역할에 제이슨 스타뎀도 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편에서 이 친구는 누군가 했더니 이제 전편 5, 6편쯤에서 죽은 브라질 경찰 있습니다. 이 연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분의 동생으로 등장을 하니까 이제 브라질 시퀀스에서 등장하는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전시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첩보기관,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노질주 팀과 토레도 패밀리와 같이 협력을 하던 그 팀의 내부 알력에 등장하는 인물로 또 이 캐릭터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뭐 엄청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액션 오락물로서의 그 냄새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메인 빌런의 등장부터 영화에 설정을 하는데 스토리상으로는 5편에 해당되는 이야기에 레이에스라고 하는 마약왕의 그 소시오패스 되게 명랑한 컨셉의 사이코라고 할 수 있는 인물로 제이슨 모모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제이슨 모모아 원래 캐릭터가 이렇게 되게 밝은 인물이죠. 우리 아쿠아맨이시고요. 이 인물이 등장을 하고 영화의 전반부는 이제 그런 스토리 앞부분에 이제 5편의
그 하이라이트 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브라질 질주 씬에다가 레이에스라고 하는 그 마약왕이 떨어져 죽는 장면의 스토리에다가 이 제이슨 모모아를 단테라고 하는 아들 캐릭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이제 전반부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의 식사 장면이 항상 식사 파티가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2부작이 될 거기 때문에 패밀리의 그 부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스토리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아까 이 단테라는 캐릭터는 이제 뭐 생각할 이유가 없는 그냥 악당인데 이제 메인 빌런인데 이 사람의 주요 모티브는 뭐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만 이것저것 다 대주고 문제 일으키면 다 구해주던 마약왕 레이에스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잃었어요. 어쨌든 이 토레도 집안에 의해서. 토레도 패밀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 토레도 패밀리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영화의 각본상 구도상으로는 어떤 스토리를 집어넣느냐. 토레도가 이제 되게 선한 얼굴을 지으면서 아들을 키우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야. 아들과 이제 부자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스토리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예고입니까? 부자 관계에 대한 위협을 주겠다. 패밀리에 대한 위협을 주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잃었고 아버지를 잃었고 여기는 아들을 잃게 하는 것이 최악의 복수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화의 규모상 엄청나게 뭐 돈은 문제가 안 되는 인물이어야 되고 뭐 세계적인 빌런이어야 되니까 그런 캐릭터고 이유는 관객들이 되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단번에 죽으면 재미없으니까 고통을 가하면서 죽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뭐 다 알지만 우리가 속아주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 얘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그 대결 구도를 만들는데 아파의 전반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이제 첫박부에서 누군가가 이제 말씀해 주신 지금 이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타이러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주도가 돼서 지금 이제 번쩍번쩍하는 저거 뭡니까? 그 페라리죠. 그걸 타고서 막 그 작전을 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시의 의뢰를 받고서 작전을 피러 가고 이제 거기에 도미닉 토레도는 이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여기 왜 등장했느냐? 이 자기의 패밀리를 위협하겠다는 거, 즉 함정을 팠다는 걸 눈치채고서 도미닉 토레도가 이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도미닉 토레도를 끌고 드는 것도 이제 함정인 거죠. 지금 이제 한이죠. 성강이 등장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점프 뛰고 있는 인물은 이제 이 영화의 캐릭터에서 역시 점프를 하고 있는 미셀 로드리게즈가 연기하는 도미닉 토레도의 부인이죠. 그 캐릭터고요. 배경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은 무슨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적지를 뭔가 한껏 우리가 막 마음대로 부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지 마이클 베이의 넷플릭스 영화죠. 그 영화에서도 그 로마를 배경으로 영화가 펼쳐지는데 여기 사실은 전략이죠. 뭐 누구나 아는 동네 로마 휴일에도 나왔고 그 트라팔카 광장이니 이런 동네가 나오는 로마를 이렇게 마음껏 부셔줘야 관객들이 감정이입도 좀 쉽고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데를 꼭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마음껏 부셔줍니다. 그러니까 5편에서 그 되게 인상적인 금고 씬이 있지 않습니까? 5편인가 6편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금고 끌고 다니면서 그 브라질 시내에 다 때려부시고 뭐 그런 스토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에 거의 뭐 오마주라고 영화 속의 대사도 되게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이제 그건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 어쨌든 이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죠. 막 뭐 온 동네 버스도 부시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바티칸을 향해서 폭탄을 굴리다가 결국 이제 그나마 이 토레도들이 애써가지고 줄어 달려가지고 아주 심각한 인명피해는 일으키지 않는다. 인명피해는 안 나는 걸로 영화 설정에 나오니까 인명피해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인명피해가 안 영화상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영화가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를 면하게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이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러졌으면 죽을 것 같지만 죽었다고 굳이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 죽인 묘사도 안 하는 거고 뭐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뭐 상업적 방식이고요. 이건 이제 영화의 전반부에서 이 단테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원한이 그 아까 얘기했던 5편 시퀀스와 아버지를 잃었던 시퀀스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상이 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그 로마 사건 이후에 이제 누명을 쓰게 된 거고 에이전시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토레도 집안이 이제 쫓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제 뿔뿔이 찢어지게 되죠. 도미닉 토레도는 이제 브라질로 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체포되어 있는 그 부인 미셀 로드리게즈의 경우에는 저기 뭐야 비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되게 있고 나머지 멤버들은 런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컨테이너 타고 도망갔다는 설정인 거죠. 그렇게 도망가게 되어 있고 남아 있는 아버지는 그 자기 여동생이 돌봐주다가 그다음에 이제 존 시나가 연기하는 도믹 토레도의 이제 그 전에 8편인가요에서 악역을 연기했던 존 시나가 8편인가 7편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서 연기했던 존 시나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서 특정한 장소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새롭게 투입된 에이전시 내에서 이제 누군가 협력을 해줘야 되겠죠. 스토리도 풀어야 되는데 또 이용되기도 하는데 브리 라슨이 연기하는 이 인물 미스터 노바디라고 불리는 인물의 딸이 등장해서 이제 지금 토레도와 접선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 탈출하던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그 존 시나가 연기하는 토레도의 동생이죠. 동생과 그 다음에 이제 조카와 함께 탈출하는 장면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약간 윤리적 모순이 있어요. 애한테 뭐 사람 안 나오니까 저렇게 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죽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애가 막 그 활약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에서 조금 그렇죠. 어쨌든 참 영화란 건지 눈 감고 아웅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등장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샤를리즈 테론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이퍼죠. 샤를리즈 테론도 이제 8편인가요? 9편인가에서 악역이었죠. 샤를리즈 테론이 다시 이제 어쨌든 이 협력 관계를 이렇게 되는 거죠. 단테라고와 불리웠던 더 큰 악역을 위해서 드래곤볼적 구성이에요. 단테라는 더 센 놈을 이제 센 놈한테 혼나는 장면이 초반부에 나오고 사이퍼가 이제 그들에게 정보를 갖다가 이 토레도들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사이퍼가 또 이 중간에 연결을 해야죠. 이제 배우 이름값이라든가 봤을 때 뭔가 역할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샤를리즈 테론 같은 배우한테는 이제 둘이 물론 티격태격 싸우는데 이 장면 참 뜬금없어요. 둘이서 감옥 장면 시간이 남다고 싸우는데 싸우면 다 부신단 말이에요. 뜬금없지만 뭐 스토리상의 이제 보너스샷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잠바리 싸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브리라슨이 이제 도와주러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이제 브라질 시퀀스 마지막 후반부 하이라이트 시퀀스 중에서 단테가 이제 그 함정은 파정에 그 함정에 그 뭐죠 파는 함정에 빠지는 이야기 구조가 이제 후반부에 펼쳐지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대결 시퀀스로 이제 아들과 극적으로 만난 게 이제 프로토카 시퀀스예요. 그래서 프로토카 시퀀스에 파논 함정에 이제 도미닉 토레도가 아들과 만나서 극적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장면인데 뭐 말도 안 되죠. 뭐 그 댐 경사의 거의 각도가 한 80도 정도 되는 각도인데 저걸 갖다가 그냥 자동차를 타고 여기서 점프 뛰어가지고 도망을 나온다. 이제 다리 위에서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리 위에 그 길이에서 여기 보면 엄청난 트레일러 대형 트랙들이 2대가 이제 길을 막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일로 도망치는 거거든요. 말은 안 되지만 사실 이 시리즈를 보는 관객들은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분노의 질주 시리즈 보는 관객들은. 그래서 뭐 말은 안 돼요. 말은 안 되는데 뭐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영화지만 영화는 결국 이제 분노의 질주 다음 11편을 위한 포석을 쭉 깔아놨는데 액션 하이라이트로 이를 쭉 깔아놨으니까 보고 즐겨라 이렇게 가는 얘기입니다. 약간 복선도 깔아놨고 영화 결말에 이제 배신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등장인물들 패밀리들의 룰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다음 편에서 활약을 할 새로운 인물들도 합류를 하게 되죠. 쿠키 영상이 되게 중요하니까 영화 크레디트 끝날 때 다 보지 말고 다 어느 정도 보고 나가셔야 돼요. 영화 엔드 크레디트 다 끝까지 아니라 이게 영화 좀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에 쿠키 나오잖아요. 그 쿠키에 이제 사람이 한 명 등장하거든요. 뭐 예상할 수 있는 인물이긴 한데 그래도 예상 사실 좀 못했어요. 뭐 이 영화에 대한 스토리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영화가 이제 결국 같습니다. 근데 약간 영화적으로 약간 이제 평이 좀 낮은 이유가 사실 제이슨 모모아가 빌런 치고는 너무
쾌활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제이슨 모모가 사실 그렇게 막 근육질 연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피지컬적으로 이 사람을 캐스팅한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면 그 주역인 도미닉 토레도 빈 디젤보다 이 제이슨 모모가 더 벌크가 크거든요, 덩치가. 근데 이 양인들은 이 벌크 큰 걸 굉장히 또 압박감으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잔잔바리 기술적인 것보다도 이 몸이 크고 파워 있어 보이는 캐릭터가 사실 이 시리즈물에선 되게 중요한 건데, 유명 요즘의 배우들 중에서 사실 드웨인 존슨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모두 이 토레도 패밀리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고르자면 이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가 어울릴 수 있죠. 사실 말은 또 안 되는 게, 사실 이 남미 출신의 그 브라질의 마야광의 아들인데, 그 브라질의 마야광이 영화에 나와요. 설명은 폴리네시안계, 이 사람 폴리네시안계잖아요. 하와이 쪽. 그 폴리네시안계의 그 사람이 이제 이 제이슨 모모아가 출연한 것은 좀 말은 안 되는데, 뭐 이 영화가 뭐 말이 되는 걸로 따지자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되게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게 귀여워서 조금 문제예요. 무시무시한 느낌은 사실 좀 별로 없어요. 무시무시한 느낌은 없는데, 영화가 워낙 좀 캐주얼한 영화, 그러니까 뭐 심각하고 사람 죽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영화 전체의 톤은 캐주얼한 영화이니까 뭐 이렇게 또 안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로 봤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팬들 입장에서는 즐겁게 킬링 타임으로 보시는데 큰 무리는 없다. 다만 이제 5, 6, 7편 정도 나왔을 때의 그런 감동, 그 끈끈함, 뭐 이런 에너지는 조금 부족하고, 토레도를 중심으로 다시 또 이합집산데 지금 흩어져 있는 가족들, 패밀리들이 다시 다 재결성을 해서 일종의 이 분노의 질주판 어벤져스의 결말을 내기 위한 그런 빌드업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가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벤져스의 뭐 그런 앞부분 엔드게임 같은 뭐 그런 좀 놀라움을 주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이 영화 시리즈로 치자면 그래도 나름의 또 빌드업이 잘 돼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브 다이, 사실 패스트 X죠, 패스트 10인데 뭐 이 영화 지금 이제 X 나오잖아요. 이 영화 뭐 나름 뭐 자기 할 수 있는, 때리고 부수고 하는 데는 열심히 잘해준 영화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뭐 별 주면 별 3개 이 정도로 적당한 것 같고요. 뭐 큰 기대를, 이 시리즈 보시면서 이제 10편이나 나왔는데 기대감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코 돌아가셨을 때 뭐 그 7편 정도의 찡함 이런 거는 사실 없겠죠. 근데 이제 뭐 액션 블록스터로서 여름에 딸리고 부시고 이런 영화니까 11편 보게는 만드는 이유 정도는 되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분노질주 라이드 오브 다이 본 소감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